세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스토리버킷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곰PD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간 장편 소설을 출간하신 작가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된 소설이고,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먼저 공개를 하셨고, 이번 달에 이제 7월이죠. 종이책으로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집을 샀어를 쓰신 최하나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그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하나입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유후! 생각난다. 그때도 약간 고텐션이셨던 것 같긴 한데. 그쵸. 약간 작가의 고정관념 무너뜨리는 개 길리는 아줌마 최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저희 스토리버킷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과 에세이를 쓰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히 또 왔습니다. 2020년 6월에 저희가 이제 전신이었던 금요일 책에 빠지다 그 140회 때 출연해 주셨고. 맞아요. 그 벌써 2년이나 지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도 코로나 이제 막 창궐할 때.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러고 나서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그랬었죠. 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면 마스크를 벗고 만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만나는 그런 시대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좀 많이 좋아진 때라서.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실 저도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는데 이 스튜디오는 근데 보통 라디오 같은데 제가 진행하는 거 보면 진행자가 쓰고 한 분이 이제 게스트들이 그냥 편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일단 저는 쓰고 있지만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황이긴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권의 에세이, 직장 그만두지 않고 작가 되기, 그리고 언젠간 혼자 일하게 된다. 요 2권을 소개해 주셨고 2년 만에 저희가 이제 다시 모셨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근황을 조금 저한테 물어봐 주시는데 전 똑같이 작품 활동 집필하면서 그다음에 강아지 기르고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20년에 책이 나오고 2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좀 출간이 좀 미뤄지기도 하고 또 제작 문제가 좀 지연되기도 해서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독자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거라서 좀 설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특히 그 제작 쪽에 좀 출판계가 많이 어려웠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인쇄 회사도 좀 어려움이 있고, 네, 비용도 많이 오르고, 종이값도 엄청 올랐다고 막 안 그런 오른 이야기. 게 없다고 막. 그러니까요. 이게 참. 네. 그동안 사실 이제 출간하셨던 이제 작품들은 이제 다 에세이 중심으로 이제 하셨는데. 네. 저번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오랜 꿈은 중에 하나는 또 소설가, 소설을 쓰는 일을 좀 꿈을 꾸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 첫 장편 소설을 어쨌든 출간하셨습니다. 네. 물론 에세이를 그 전에 몇 권을 쓰셨지만 네네. 그래도 좀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장편 소설 출간하신 소감이 좀 어떠실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글쓰기 시작은 시나리오 습작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직장 다닐 때는 이제 웹에다 소설을 연재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직장 다니면서 하기에는 그리고 그때 저는 거의 내공이 없다시피 한 일반인이어서 그게 좀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조금 더 결이 맞는 에세이랑 기사 작업을 좀 위주로 했었고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마음을 좀 버리진 않고 있었거든요. 나만의 이야기를 좀 계속 쓰고 싶다. 그랬는데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오랜만에 또 첫 책으로 또 찾아뵙게 돼서 다시 데뷔하는 신인의 마음. 약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있고요. 사실 뭐 장르의 경중이라든지 뭐 중요를 가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에세이 작업은 제가 그래도 한 5편 정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종이책으로 또 장편 소설을 작업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좀 다시 약간 라인에 쓴 그런 느낌이기도 했어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 이 제목
강남에 집을 샀어. 진짜 너무나 노림수가 보이는 직설적인 제목인데 네. 뭔가 굉장히 끌리는. 요즘 또 부동산이 워낙 핫하잖아요. 이제 그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니까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먼저 공개를 이제 하셨더라고요. 보통 이제 저희 한국의 장르 작가님들이 어떤 최근의 패턴을 좀 보면 네이버인가요? 네이버에서 선연재 약간 사전 연재? 그래서 초반만 좀 연재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출간하는 그런 사이클은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카카오 페이지에서 또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또 하신 거는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네,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이렇게도 하시나 이렇게 싶었거든요. 어쨌든 근데 또 카카오 페이지는 그 웹소설 중심의 굉장히 메이저 플랫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한번 이번에 그렇게 올려보시는 경험을 하신 건데 좀 어떠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카카오 페이지 저희가 이제 기다리면 무료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기다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프로모션을 받아가지고 런칭할 거라고는 저는 아예 생각을 못했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종이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카카오 페이지 관계자분이랑 뭐 이런 얘기가 좀 오갔대요. 이 이야기를 한번 웹에서 먼저 공개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종이책 출간이 좀 밀리는데 괜찮겠냐. 그리고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선 연재하는 거는 괜찮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쪽 생태계를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출판사 대표님이 제작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어떻게든 더 잘 알리고 싶고 더 많이 판매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사실 저는 근데 어떤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무래도 너무 큰 메이저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의 작품이 올라가도 그냥 약간 들러리 서다가 아무도 모르게 좀 잊혀지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로맨스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니고 또 장르 자체가 사회파 미스터리라서 조금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카카오 페이지 앱을 설치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런칭 날짜에 맞춰서 팝업으로 엄청나게 광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팝업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초반에 굉장히 많은 독자분들이 좀 봐주셨고 제가 카운트를 한 몇 주 전까지는 했었는데 한 5만 2천 명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쌓여 있던데요. 네, 독자분이. 보셨고 네. 댓글도 제가 댓글은 읽어보진 않고 개수만 보거든요. 네. 이제 쿠코데스 멘탈이어가지고 제가 개수만 봤는데 1068개 맞아요. 요 저도 정도 방금 봤는데 1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유료로 전환되는 퍼센테이지가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5만 명 넘는 독자분들한테 좀 가닿았고 그러니까요. 웹에서 이렇게 먼저 선을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점에서는 좀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워낙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고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신기한 경험도 좀 하신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웹소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웹소설의 장르에서 좀 보기 힘든 장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작가님 이 소설이 워낙 좀 그 빠르게 잘 읽히는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크게 위화감 없이 제가 볼 땐 독자들도 좀 받아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웹에서 연재를 하려고 하면 네. 그거에 맞춰서 쓰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긴 하죠, 사실. 고구마와 사이다 이런 네네. 게 있는데 사실 제 거는 좀 고구마가 좀 많은 뻑뻑한 그런 느낌의 좀 작품이긴 한데 어쨌든 100이면 한 90까지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그 플랫폼만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위화감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저로서는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크로스오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웹소설 독자의 특성상 저도 웹소설을 많이 읽어본 건 아닌데 그래도 몇 권을 좀 읽어보면 이래서 웹소설을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좀 조금 알게 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웹소설을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의 어떤 그런 특성이나 왜 좋아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또 다양하게 좀 여러 그런 플랫폼 안에서도
또 작가님 소설 같은 이런 장르도 좀 들어왔을 때 그 독자들도 좀 신선하게 여길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어쨌든 독자분들이 읽어주시기 때문에 작품을 쓰는 부분도 있고 염두에 항상 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읽으셨을 때 조금 더 가독성 있고 뭔가 흡입력 있고 페이지 터너 같은 느낌이 들게끔 제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첫 작품이 조금 뭔가 미흡하거나 더 나아갈 부분이 있다면은 그건 이제 다음 작품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염두에 두고 좀 집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책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이 강남에 집을 샀어입니다. 진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부동산은 진짜 늘 그쵸. 핫한 주제인데 사실 뭐 이게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다들 이제 먹고 사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집에 관한 건 더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요즘은 또 주식이 또 폭락장이라서. 맞아요. 근데 또 부동산도 하락세네.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이 워낙 또 많이 심하게 빠져서. 좀 빠지다 보니까 그래도 부동산이냐 막 이런 이야기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작품은 그럼 좀 어떻게 쓰시게 되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원래 집에 좀 관심이 많았고 제가 이제 외국에서 2년 정도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집을 보러도 많이 다니고 집을 구하러도 다니고 그다음에 온갖 종류의 정말 특이한 집들을 다 보고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오고 나니까 부모님이랑 살아서 그렇게 바로 집을 구할 필요는 또 없었는데 제가 또 작업실을 좀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뭐 상가, 원룸, 뭐 오피스 이런 걸 좀 보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조금 시작이 됐던 거는 제가 이제 글 쓰는 작업실을 구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원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보러 갔는데 건물이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원룸은 이제 복도가 있고 옆에 이렇게 몇 집이 있잖아요. 근데 몇 층 정도를 통으로 다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다음에 중앙난방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해서 들어가 봤는데 마치 고시원과 흡사한 그런 평수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근데 또 안에 화장실이랑 취사시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내가 아는 원룸은 아닌 형태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불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뭐 고시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적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을 지으면은 그 세대수만큼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시원이나 사무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많이 빠진대요. 그래서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수익화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건물을 이제 본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잔머리 써서 불법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선 사람들이 편법과 불법을 이렇게 넘나드는 것들도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시작이 돼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건동이라는 인물이 저한테 찾아오게 됐고 거기에 이제 살이 붙으면서 이제 이야기가 좀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진짜 외국에서 공부하시려면 집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 외국에서 또 집을 그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다양한 주거 형태를 조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홈스테이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긴 가끔 그런 집이 있어요. 1층이라고 해서 갔는데 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1층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이 2층인 거죠. 그런 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거실에서 룸메이트가 자고 방을 세를 주는 그런 형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콘도라고 해서 우리랑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한데 우리로 치면 주상복합 그런 건물에 방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창고 그걸 데니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싸게 이렇게 월세를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세상에 진짜 별별 종류의 집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무의식 중에 약간 저의 관심사로 좀 자리 잡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이렇게 좀 저도 이제 다 읽고 좀 왔는데요. 너무 흡입력 있게 몰입감 있게 딱 그냥 뭐 펼쳐서 거의 뭐 앉은 자리에서 거의 다 읽었던 것 같고요. 네,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쓰시면서 좀 어쨌든 첫 장편 소설이셨는데 가장 좀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쓸 것 같다.
어떤 좀 대목이셨을까요? 일단은 소설을 쓰시는 뭐 선배 작가님들도 그렇고 이제 같이 쓰고 계시는 다른 작가님들도 그렇고 쓰시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플롯을 되게 촘촘히 짜놓고 시작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저는 약간 인물 위주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쓰려면은 그 인물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키는 몇이고 생긴 건 어떻게 생겼고 말투는 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저한테 되게 생생하게 느껴져야 거기에서 이제 인물들끼리 서로 뭐 치고받고 사랑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인물, 캐릭터 설정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 항상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작가님들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작가님은 어떻게 쓰실까 이런 궁금하고 저는 막연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조를 미리 다 스토리를 쫙 짜고 그거에 맞춰서 뭐 이렇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저도 이제 이 팟캐스트를 네네. 하다 보니까 작가님들 몇 분 만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 한번 여쭤보면 진짜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근데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물에 굉장히 집중하고 이제 예전에 그 한번 무슨 책이었죠? 그 앤솔러지인데 제가 이걸 기억을 못하면 안 되는데 카페 홈즈 두 번째 책이었는데 김탁한 작가님도 그때 한번 나와주셨는데 홈즈의 마지막 사랑인가? 그러니까 두 번째 책, 네, 맞아요. 두 번째 책 그 앤솔러지였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막 서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 인물이 그냥 가는 대로 내가 간다. 근데 우리 독자 입장에서 이게 뭔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이거의 장단점이 좀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이제 인물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쓰는 저도 약간 망망대해 버려진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요. 작업할 때 좀 사실 막연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물 위주의 그다음에 오프닝이랑 엔딩은 설정해놓고 가는데 중간중간은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글을 쓰면서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 좀 무섭기도 해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작아지는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좀 예를 들어서 되게 약간 기발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거는 사실 조금 플롯을 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섞어서 제가 앞으로 쓸 때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작업할 때는 플롯을 아예 다 짜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밑그림을 더 그리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제 작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주인공의 이름이 건동입니다. 건동. 네. 근데 혹시 성이 나오나요? 네, 김건동. 김건동이니까. 네. 건동이 되게 입에 약간 쫙 붙어가지고 이 건동이란 주인공이 네. 인트로처럼 이제 처음에 그 지하철에서의 네. 그 장면 굉장히 좀 과격한 네, 그 주인공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 주인공 같은데 왜 이럴까? 딱 거기서부터 이제 딱 그런 궁금증을 주시고 왜 그렇게 이제 됐는지 이제 쭉 이제 따라가는 네. 소설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고시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다가 네,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하다가 벌써 거기서부터 좀 짠내가 나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회 공백기가 너무 이제 길어진 인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주변에서 아예 없음직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고시를 이제 포기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고시를 쭉 준비한 사람이 다른 스펙을 쌓았을 리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일종의 학원 그 사무보조라기보다는 그냥 온갖 일을 다 못하는 맞아요. 실장 역할. 네, 실장 역할 계약직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그 유튜브의 그런 부동산 일타 강사 같은 느낌의 그런 사람의 강의를 이제 가고 그 사람과 어떻게든 막 연결돼 보려고 막 용을 쓰고 그러다가 진짜 연결이 돼서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고. 네.
네, 하는데 보는 내내 네. 이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 분명히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긴 한데 시작부터가 좀 싸하잖아요, 네, 사실. 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이제 그 저희 카카오 페이지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뭐 사이다 고구마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이게 점점 이 위기가 쌓여가는데 이게 좀 상당히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네. 좋게 봐주시면은 좀 감사하죠. 네네. 학원 이야기도 사실 되게 리얼했는데 그 취재를 이런 거 좀 하신 걸까요? 근데 제가 원래 그 예전에 그 대형 어학원에서 소속이 돼서 직원 겸 강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아, 역시 경험도 좀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보았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허구예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뭐지? 원어민 강사가 하는 말투라든지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은 제가 아니까 그거를 조금 재미있게 극단적으로 좀 요리를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에 쓰셨던 에세이들도 뭔가 이렇게 좀 되게 그러니까 어떤 에세이들은 굉장히 좀 상념이 많고 뭔가 좀 자기 의식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꺼내는 에세이도 있는 반면 네. 현실 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리얼하게 푸는 에세이들이 있는데 작가님의 에세이는 후자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현실감 있게 에세이도 저는 그렇게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이번 소설도 그래서 약간 그 하이퍼 리얼리즘 같은 느낌이 좀 나고 제가 막 강남 일대 부동산 같이 막 다니는 느낌도 들고 학원 안내 데스크에 막 제가 앉아서 막 그런 느낌도 욕바지 되어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궁금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근데 사실 이야기 자체는 전개를 다 보셨으니까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읽으시는 분들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블랙 코미디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전 좀 사실 놀랐어요. 그거는 의식하지 않고 저는 진짜 허구 같은 느낌이라고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 사실 제 손을 떠난 작품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도 받아들여지고 하는 모습이 저는 사실 좀 재미있어요. 쓸 때는 제가 사실 이거는 블랙 코미디야 이거는 뭐 하이퍼 리얼리즘에 이렇게 생각하고 쓰진 않았지만 아 그런 요소들을 발견해 주시는구나. 아 그러면 내 속에 약간 그런 걸 쓰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거꾸로 제가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어떤 이런 소설을 쓸 때 나는 블랙 코미디를 쓸 거야. 이렇게 해서 소설 잘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정말 몰입해서 그 주제와 어떤 그 플롯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쓰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담긴 건 아닌가.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 그리고 왜 제가 하이퍼 리얼리즘이라 좀 생각을 좀 더 해봤는데 대사를 좀 더 굉장히 리얼하게 쓰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사실 대사에 공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기도 하고 다른 작품에 비해서 대사 비중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그걸 좀 줄이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할 때 제가 입으로 다 이렇게 먼저 해보고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미라든지 말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비문이나 속어 막 이런 것도 좀 많이 있고 하지만 그거를 좀 살리는 게 저는 더 현장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대사는 고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뻐를 이뻐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글로 쓰면 예뻐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뻐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살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 보통 소설에서 만날 수 있는 대화체라는 게 좀 사실 있긴 하잖아요. 그게 완벽한 일상체가 된 수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소설을 읽는 맛 자체가 사실 그런 문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크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이 소설은 이렇게 써주시니까 오히려 진짜 더 몰입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거 느꼈어요. 진짜 입으로 해보시면서 쓰신 것 같다. 그 생각 진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뭔가 부족하거나 제가 또 뭔가 고쳐야 될 지점들이 보이면 또 언제든지 저는 스펀지 같은 작가를 꿈꾸기 때문에 바뀔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런 점들은 제가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을 좀 해보려고요.
또 어떤 작품에는 또 어울리는 대화체가 네, 있으면 맞아요, 또 그렇게 할 수 맞아요. 있는 거고 네. 그런 거니까요. 네. 이 부동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런 사기들이 되게 많을 텐데 네. 이런 것도 좀 혹시 취재 같은 걸 좀 해보신 건가요? 근데 이거는 취재를 제가 따로 했다기보다는 네. 제가 원래 그 시사교양 프로그램만 봐요. TV를 본방사수를.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토요일 날 밤에는 꼭 이제 11시쯤엔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해야 돼서. 네. 그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지만 뭐 추적 60분, 뭐 PD 수첩,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뉴스토리 뭐 이런 것들 제가 방송사에 있는 것들을 다 봐요. 근데 그렇게 된 지가 그래도 1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취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케이스들을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들 특히 이 소설이 배경이 되는 연도가 사실 지금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2018년도쯤을 생각해서 쓴 거다 보니까 그때에 맞춘 물가, 최저임금,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또 되게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지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부동산 정책은 누가 있는지, 대통령은 누구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는 되게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넘게 시사 프로그램 그런 사건 사고 관련 그런 거 취재하는 뭐라고 사건 르포 같은 네. 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 관심 많아요. 자연스럽게 녹아지신 거군요. 네. 어떤 사기의 패턴 이런 네, 것들 다 너무나 잘 보여. 그 사기꾼들이 하는 말.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기꾼의 전용적인 말투가 있는 왜 속냐고 하는데 그분들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산에 땅을 팔고 싶어. 막 100억짜리야. 그러면 이거 사시면 100억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누님 있잖아.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던 현우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거 소개시켜서 지금 강남에 빌딩이 몇 개야. 근데 실은 현우라는 인물도 없고 그런 케이스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많이 듣고 봐가서 그런지 몰라도 네. 소설에 너무 구현을 잘해주셔가지고 보다 보면 제가 막 혼이 빠질 정도로 그 놀림이 네, 그니까요. 네. 뭐 한 120% 구현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질문지에는 안 썼는데 그러면 문득 또 드는 생각 궁금증이 뭐 저랑도 사실 예전에 잠깐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추리 미스터리 이런 쪽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좀 좋아하시는 소설 좀 몇 개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좀 몇 개 꼽아드리면 딱 생각나시는 거. 저는 실제로 크라임 노블을 진짜 좋아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북유럽 쪽에 그 엔터테인먼트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일본 미스터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리 보슈라는 이제 형사를 다룬 시리즈, 그다음에 또 북유럽의 이름도 비슷한 해리 홀레 시리즈. 해리 홀레 시리즈는 진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전권을 다 보고 웬만하면 소장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일본 미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챙겨보고 있는데 좀 뭔가 서늘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부분들은 조금 제가 닮고 싶은 부분들 좀 닮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 미스터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역사도 좀 오래돼가지고 웬만한 작품들은 좀 평타 이상인 느낌들이 좀 사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 작가님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뭐 사적으로도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작가님들 많이 계신데, 뭐 조영주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전히 그런 쪽은 아니더라도 그런 요소의 작품들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뭐 유명하신 분은 뭐 송시우 작가님도 계시고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작품들 사실 많이 챙겨보려고는 해요. 특히 이제 일본 작품 같은 경우는 사이파 미스터리가 워낙 탄탄하게 네, 맞아요. 이렇게 역사가 쌓여 있는다 보니까 네, 진짜 뭐 그리고 또 한국에 어쨌든 소개하려면 좀 검증된 작품들이 많이 오긴 할 텐데 그래도 저도 읽어보면 재밌는 작품이 참 많고 네, 맞아요. 네, 뭐 워낙 작품이 많아서 그렇지 제가 당연히 다 읽어볼 수가 없지만 미야바 미유키 같은 경우는 와, 좀 읽으면서 항상 놀라는 게
저렇게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단행본 두께가 그렇기도 엄청 하고. 두껍고 그쵸. 근데 또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 조사와 지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쿠다 히데오 작가님 작품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위트도 있으면서 이렇게 페브를 콕콕 찌르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님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야비 미유키 같은 경우는 야, 저렇게 많이 쓰는데 어떻게 저렇게 뭐랄까요?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깜짝깜짝 네. 놀라긴 하고. 네. 방금 또 언급해주신 조용주 작가님 같은 경우. 또 신작 나오신다고. 그러니까요. 이번엔 또 역사 로맨스라니.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절대 쓰기 어려운 장르. 제가 이제 로맨스 그 감성이 너무 없고 그런 작품을 좋아는 하는데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조용주 작가님도 네. 저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작가님들을 이제 모시게 된 케이스 첫 번째가 이제 조용주 작가님이 이제 나와주신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페북에서 뭐 하여튼 SNS에서 좀 막 인사드리고 하다가 혹시 나와주실 수 근데 너무 편하게 나와주셔가지고 얼떨결에 저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작가님을 직접 인터뷰한 첫 번째 케이스이셨는데 자기는 로맨스는 못 쓰겠다고 막 처음에 막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계속 쓰고 계시죠? 계속 한 번 쓰시더니 네. 계속 쓰시던데요. 네, 잘 쓰시니까. 그러니까. 역시 좀 기본적으로 좀 레벨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장르든 자기 걸로 잘 소화를 하시지 하시는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튼 그 이제 저희 들으시는 분들도 네 소설에 여러 가지 재미가 있지만 진짜 한번 딱 몰입해서 요즘은 사실 뭐 넷플릭스니 뭐 OTT니 영화 뭐 또 요즘 또 극장이 좀 풀려서 극장들 많이 가시는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좀 사실 저는 책만큼 좋은 여가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에 비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비용 뭐라 그럴까요? 보통 한 어쨌든 그래도 3시간 이상은 읽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10,000원 좀 넘는 가격에 3-4시간을 몰입할 수 있는 게 네, 그리고 또 소장할 수 있고. 그럼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네, 또 너무 저도 이제 그 흡입력 있게 아까 페이지 터너의 그런 책을 그 소설을 쓰시고 싶다고 하셨지만 진짜 저한테는 페이지 터너 같은 너무 소설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뭐 올여름에 좀 재밌게 볼 책 없나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번에 우리 최하나 작가님 이 강남의 집을 샀어 한번 구하셔서 꼭 읽어주시고 진짜 장바구니에 넣어주세요. 네, 바로 구매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 2년 정도 좀 공백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첫 장편 소설도 쓰셨고 이제 다음 어떤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좀 말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현재는 이제 두 번째 장편 소설을 이미 한번 1차로 탈고를 해서 지금 그거를 다시 이제 재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집이랑 퇴고를 좀 많이 해서 조금 더 이야기 스케일을 좀 키우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스릴러, 네. 미스터리 스릴러 이 소설을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다 써서 넘겨가지고 출간을 기다리고 있는 엔솔로지 소설도 있거든요. 예, 환상의 땡땡들이라는 시리즈로 나올 것 같은데 가제인 환상의 춤꾼들에서 이제 춤을 소재로 한 청소년 소설 단편 소설을 제가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출간을 기다리고 있고 예전에 근데 좀 춤 쪽으로 좀 하셨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기억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기회가 오게 됐고 네. 쓰면서 좀 옛날 생각도 사실 좀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장편 소설을 제가 8월까지는 좀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9월부터는 청소년 장편 소설을 하나 쓰려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어쨌든 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몇 가지가 좀 있으시네요. 네, 다 좀 잘 돼서. 네. 저의 희망. 세상에 좀 얼른 빛을 봐서 또 많은 독자분들이 또 작가님 소설을 또 즐기실 수 있도록 또 잘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럼 그 스토리버킷 청취자분들 또 독자분들께 또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뉴얼된 느낌으로 2년 만에 다시 불러주셔서 실제로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새롭게 나온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좀 사실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또 코로나를 좀 겪고 나니까 그렇죠. 예, 이런 자리가 더 소중해지는데, 또 스토리버킷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작품이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이제 녹음을 좀 진행을 하게 됐고, 가능하시다면 구입하시거나 희망고서를 통해서 좀 읽어주시면 올여름 조금 더 서늘하게 보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뭐 저희가 뭐 엄청 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근데 또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책이 나와도 신간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데, 맞아요. 그 신간들을 소개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좀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몇 분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저희는 감사한 일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또 새 작품이 나오시면 한번 또 들러주시고. 저야 너무 감사하게. 네, 오늘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